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 지금까지 인구 4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어제 6,97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6만 6,746명으로 늘면서 대전시 인구의 25.3%가 코로나19에 한 번은 감염됐던 걸로 추산됐습니다. 충남도민도 신규 확진자는 11,168명에 누적 51만 4,49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감염률이 24.3%에 달했고 세종시도 지금까지 10만 537명이 확진돼 전체 인구 대비 감염률은 26.3%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은 445명, 충남은 613명으로 집계됐고 세종은 29명으로 인구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크게 낮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 거점 국립대학까지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대학 입학 정원은 축소되고 있지만 막대한 방역 예산 수요에 인건비와 각종 경비까지 크게 늘면서 국립대 재정 운용도 적자로 접어들었는데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충남대학교 학생식당이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모두 5개였던 학생식당은 이용 학생이 대폭 줄면서 종사원을 줄이고 2개만 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 회복을 못한 채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문 닫고 다른 데 있는 식당도 문을 닫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좀 줄었다가 지금 3월 이제 대면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건립한 5천여 명 규모의 충남대 학생생활관의 적자도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7억 원이었던 수입이 2020년 51억 원으로 대폭 줄면서 건설사에 부담할 채무 상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 5천 명 중에서 평균 50% 정도만 수용 가능했습니다.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적 손실의 폭이 대학 자체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립대 유례없는 적자 재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담까지 겹치면서 국립대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방역 예산을 비롯해 비대면 수업 시스템 구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의 경우 지난해 본 예산 대비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경상비 비율이 91%에 달했고 올해는 유례없는 적자 기조인 102.6%가 예상됩니다.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려 긴축 예산 운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육성 사업이라든지 혁신 사업에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른 지역 공립대 모두 마찬가지로 지역 대학의 고사이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현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국고보조금 증액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동일 선거구 3번 이상 낙선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공천 기준에 대해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기준은 선거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더러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본인만 해당한다며 갑작스러운 공천 기준이 나온 데 대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박 후보의 지지자 100여 명도 선거 캠프에 몰려나와 격앙된 분위기 속에 중앙당을 성토한 가운데 내일 국민의힘 당사와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박 후보는 공천 기준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용기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대전 시민들에게 일상이 즐거운 도시, 관광객에게는 재밌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생태환경에 대한 투자와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인 변화 등을 통해 대전을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 경영 모델을 만들어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이 서울에 집을 소유한 채 정작 공주시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년 전 사과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같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보에 오른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김 시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부인과 공동으로 공시지가 8억 4,4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재산세를 서울시에 내고 있지만 정작 공주시에서는 2018년 취임 이후 신관동 주공 아파트에서 전세 2천만 원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020년 송구하다면서 공주시에 집을 장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봄은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이지만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콧물과 재채기에 시달리는 괴로운 시기죠. 특히 최근 이런 증상들이 코로나19나 감기와 비슷하다 보니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닥터리포트에서 봄철 알레르기 질환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경은 객원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얼마 전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뒤 콧물과 재채기가 심해진 직장인 남모 씨. 코로나19에 걸린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혹시나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코로나 검사까지 했습니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 물질에 과민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내 알레르기 질환 환자 수는 243만여 명으로 같은 해 1월에 비해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4, 5월에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같은 이물질들이 코 점막 등을 자극하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을 일으킵니다. 나무들의 꽃가루들이 많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봄철 되면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같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 때문에 또 증상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감기나 코로나19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발열과 근육통, 인후통이 나타나는 감기 코로나와 달리 알레르기 비염은 재채기와 맑은 콧물, 눈과 코의 가려움증 등이 대표 증상입니다. 알레르기 치료는 본인이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파악한 뒤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때문에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일교차가 클 때는 새벽 운동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부득이하게 운동이라든지 외출을 하게 될 때는 오전에 그런 꽃가루들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오후나 저녁에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안 된다면 알레르기에 의한 체내세포 활성화를 막는 항알레르기제를 복용하면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코 속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돗물이나 생수를 사용하면 코 점막이 물을 흡수해 코막힘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나트륨 농도가 몸의 체액과 같이 0.9%로 맞춰진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경은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10월부터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을 왕복하는 BRT B1 노선에 2층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층 전기 저상버스에는 휠체어가 2대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승객 좌석도 71석으로 늘어나 출퇴근 시간 수송률이 올라갈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했습니다. 대전시는 4m에 육박하는 버스 높이에 맞춰 승강장 등 도로시설을 개선하고 출발지와 차고지에 전기 충전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는 등 시군과 함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강도 징수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집중관리 대상자는 전체 체납액의 16.8%를 차지하는 최상위 체납자 180여 명이며 이들에게는 팀장급 이상의 징수 전담자를 지정해 재산조사와 추적 징수에 나서고 필요하면 가택 수색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정보 분석원과 정보를 공유해서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 과정에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한편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낼 계획입니다. 대전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6,96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57명으로 2018년 85명, 2019년 73명, 2020년 60명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고 특히 보행자 사망은 28명으로 전년 37명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대전시는 사고 다발 지역의 조명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 예방 사업들이 효과를 본 걸로 분석했습니다. 충남도가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결과 기업 매출액이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6억여 원의 지방비와 기술 인력을 투입해서 도내 2차 전지 중소기업에 기술 교육과 시제품 개발 지원을 한 결과 지원을 받은 12개 기업의 매출액이 모두 2,83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제품 고급화와 시험 인증, 기술 지도 등 2차 전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주민 삶과 밀접한 공사가 추진될 경우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공사의 관리 감독을 맡게 되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합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세종 지역 123개 공사를 대상으로 시민 116명을 위촉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거나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세종시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주요 관련 공사는 배수로 정비공사와 마을 안길 확장공사, 마을 쉼터 조성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